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모입니다. 1월 19일 월요일 비트코인 시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필요 없으신 분들은 2분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분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트로는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98.5K까지 고가를 기록하는 경우, 하나는 100K까지 도달하고 내리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이미 98K 부근으로 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길일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 뭐 세 번째가 맞았던 거죠. 주말간의 횡보세를 보여줬는데 트럼프가 EU와의 또 관세 전쟁을 한 번 더 예고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증시와 코인이 반응한 모습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차트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매수 받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일단은 다시 91K와 89K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요 빨간색 채널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채널에서 오늘 아침에 일단 한번 튕겨준 모습이에요. 알트가 비트 급락과 함께 쏟아지면서 안 좋은 듯 보이지만 어쨌든 저가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 때문에 미장이 쉽니다. 미장이 열렸을 때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깊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따라서 오늘은 크게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으로 단기 시나리오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으로 본다면 1번, 2번, 3번 순이고요. 1번 같은 경우 91.1K, 90.8K에서 롱 시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번의 경우 94K 상단에서 쇼트라이가 가능하고, 여기서 내리더라도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3번이 이제 이 예상을 다 깨고 89K까지 도달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여기까지 온다면은 이번 상승도 역시 찐바는 아니었구나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89K를 터치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하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희망사항으로는 일단 여기 91K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간다면은, 이번 하락은 뭐 그냥 그저 그런 건강한 조정이었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대응은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 드릴게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게 해외 거래소 차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VASP 전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사용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 야동 사이트 막내 안 막내로 한때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원천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본론은 다 보더라. VPN을 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지금 많은 분들의 생각이 딱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습니다. 거래소 지갑 서비스도 기술적으로는 어떻게든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니까 APK를 쓰든지 VPN을 쓰든지 나는 어떻게든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돈이 오가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돈이 걸려 있으니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인 거예요. 해외 거래소가 이렇게 중앙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제 국내 거래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입금이라는 기능이 있고 출금이라는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여기까지 접근하는 방법, VPN, 뭐 APK, 여기까지만 보신다. 기술적으로 이걸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단위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루트를 끊는다는 거예요. 이 루트를 거래를 하면 뭐예요? 이게 빼야지 돈인 건데.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입출금 단계에 걸쳐 있는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트래블 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입출금에서 홍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돈 세탁 방지 때문에. 트래블 룰 자체는 FATF라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을 베이스로 합니다. 야,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내려오면은 이것이 각국 사정에 맞춰서 국내법으로 제정이 되는 보통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TF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달러 기준 그리고 1000유로 기준, 이걸 업다운으로 해가지고 트래블룰을 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을 한국에서 100만원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고, 이 위로는 트래블 의무가 있다, 이 아래로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최초에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국내 거래소들도 이제 4년 전 정도부터 트래블룰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트래블룰이 국내 거래소마다 적용되는 정도가 좀 상이했습니다.
롭팍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만원 언더든 오버든 무조건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식이었고요. 업비썸 같은 경우는 언제는 100 언더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더니 언제는 100 오버에만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었다. 이게 왜 그랬던 거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트래블룰 자체는 국제 권고안을 기준으로 국내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구와 법안의 입김을 세게 받는다. 국내 거래소가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언제는 100 오버까지만 트래블룰 적용을 하고 언제는 100 언더에도 트래블룰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리 갔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번 12월에 25년 12월에 싹 정리가 됩니다.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가상자산 자금 세탁 엄단 트래블룰 이제 100만원 이하로 확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100 위로만 적용을 했는데 이걸 쪼개는 식으로 돈 세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의도는 확실하죠. 거래소를 거치는 모든 자금은 진짜 한 톨도 놓치지 않겠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권고안을 베이스로 한 국내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래블룰은. 그리고 그 기준은 1000유로, 1000달러였다. 근데 지금 한 톨도 놓치지 않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 권고안을 해석하는 기준이 꽤나 보수적이다. 동시에 국내 거래소는 이런 보수적 관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트래블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여기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뇌피셜일 수 있어요. 지금 왜 뇌피셜이 가능하냐면은 법규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최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구글의 거래소 퇴출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야, 거래소들아, 너네들 지역에 맞춰가지고 법규 준수가 되지 않으면은 해당 지역에선 너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거였어요. 바꿔 말하자면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빗이라든지 바이낸스를 정식 거래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을 보면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VASP가 다른 VASP에게 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업비트는 VASP가 맞습니다. 근데 바이낸스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는 야, 바이낸스는 한국 기준으로 VASP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바이낸스는 미등록 금융사업자인데 한국에서 내가 여기서 오는 돈 받아도 괜찮은 건가? 반대로 여기로 돈이 나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승인해주면은 결국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야, 니네 미등록 사업자랑 왜 정부 공유를 하고 거래까지 해? 법적인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비트 입금 신청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 계정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소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국내 짬짬이용입니다. VASP 기준은 현재 국내 사업체들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거래소끼리 야, 너네도 VASP냐? 우리도 VASP야. 아, 그러면 우리 거래는 우리 입출금은 하이패스로 합시다. 한 개 트래블룰 솔루션입니다. 한편 해외 거래소들이 그동안 막혀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입출금 다 잘 됐어요. 지금도 되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기준 위에서 놀고 있냐? 얘네들은 이 2번, 3번 조건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부 승인이에요. 본인 계정인 것을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승인 자료 제출 후에 아, 니께 맞구나 하면은 입출금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회색지대의 논리도 들어가 있었죠. 근데 구글의 이번 조치도 그렇고 정부의 태도도 그렇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런 조건부 거래들은 명백히 불법 위에 있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업계를 바라보는 규제의 시선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래블룰 권고가 1000달러 기준인데 지금 1000달러가 뭐야 10만원 1만원까지도 탈탈탈 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런 조건부 입출금들이 실제로 안 좋게 풀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수적인 스탠스에 대비해서 거래소들은 어떻게 했다? 앞서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었다. 그냥 100만원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50만원도 트래블룰 때리고 10만원도 때리고 진작 자기네들이 다 선빵을 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이냐? 그냥 사업적으로 봤을 때 아, 그냥 안 하는 게 답이다. 그냥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된 VSP로만 짬짬이 하면 되지. 특히나 제도가 전반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을 좀 강제하는 느낌이 있어요. 만일에 너희들이 바이낸스랑 하든 바이빗이랑 하든 근데 솔직히 딱 봤을 때 바이낸스 바이빗이랑 했을 때 거래를 돈 세탁이라든지 안 좋은 일에 연루될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다? 알았어, 업비트 니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규제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이씨 그렇게 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입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조금 오바일 수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볼 거는 이제 비스탁 지갑입니다. 메타마스크는 과연 안전할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FATF의 권고를 따릅니다. 여기선 비스탁 지갑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규제 주체가 아니라고 일단 명시를 했습니다. 왜 아니냐? 개인 지갑이니까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거래소와 비스탁 지갑 간의 거래 시 위험 관리 정도는 해줘야 된다. 계속 얘네가 발표 자료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스탁 지갑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의 위험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법이다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래가 있다면은 강화된 고객 확인이라든지 위험 기반 접근을 적용을 하자. 딱 요 정도로 가이드를 줬어요. 아직 우리는 비스탁 지갑에 대한 큰 코멘트는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보다 비스탁 지갑도 어느 정도 회색 지대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거래소처럼 언젠가 분명히 논쟁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수적인 해석들이 계속 뭔가 문제에 꼬리를 물고 있다. FATF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위험해. 금지시키라는 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느낌 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 위험 여지가 있네. 아, 이거 금지 각이다. 요 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논 커스터디얼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VASP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자가 독자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면은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말 자체가 또 애매해지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놔가지고 그냥 귀걸기 코걸코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해한 내용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독자적인 통제권이라고 한다면은 운영 주체가 있고 운영 주체가 수익을 내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상 해석할 수 있는 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루트 생각했잖아요. 거래소, 지갑, 그 다음에 업비트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중개형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개인 지갑이 막힐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이걸 통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더라도 입출금을 막을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애매하게 걸쳐있는 게 뭐냐? 메타마스크라고 할게요. 메타마스크에 보면 스왑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리플이 있는데 이걸 내가 테더로 바꾸고 싶네. 그러면 스왑 기능을 통해서 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꾸는 과정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자동 거래 같은 개념이고, 이 과정에서 덱스 거래소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가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한다. 수수료. 독자적인 통제권이라는 것이 여기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수수료를 챙길 경우 메타마스크는 단순히 자금 간 이동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덱스 거래소를 거치는 금융 중개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뿐만 아니고 어쨌든 지갑이라는 것도 이런저런 기능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계속적인 충돌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논의가 크게 안 되었다 뿐이지, 국내에서 나온 가이드 기준으로는 여전히 회색지대가 남아있고 언젠가 분명히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뭐다? 아직까지는 개인 지갑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유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거래소를 어디 쓸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고 개인 지갑 정도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 두시는 것을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으로 전송 루트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라든지 바이빗 뭐 이런 곳이죠. 여기부터 국내 거래소까지 들어오려면은 지금은 가능하지만 향후 28일 이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건 강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차단될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퍼프덱스에서 이제 국내로 직접 들어오는 루트는 지금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기 자체에는 KYC가 없습니다. KYC 인증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트래블 룰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소에서 들어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퍼프덱스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기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 지금은 다 가능하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 강화에 위험이 있고 이후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퍼프덱스에서 개인 지갑으로, 그리고 개인 지갑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앞선 내용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책적으로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조건을 다 따져봐도 뭔가 명확한 게 없어. 그냥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이 추가되는 느낌이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라는 게 이게 짚히는 게 없습니다. 큰 액션은 아마 28일을 전후로 나올 겁니다. 이때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이거 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당장의 회색지대일 수 있는 개인 지갑은 꼭 만드셔라.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뭐 그린란드다 뭐다 뭐 관세다 볼게 태산인데 뭐 이런 거나 하고 있냐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거래를 계속하게 하느냐 아니면 멈추게 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관심 가지고 계속 추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통해서 또 전달 드릴 거고요. 내일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